안녕하세요. 가인학원에서 25년 서문여고 1학년 통합과학을 담당하게 된 조자연입니다. 첫 번째로 통합과학이 원래 4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6단원이 됩니다. 2단원이 늘어났어요. 1.5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이 추가된 내용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작년까지 봤던 통합과보다는 내용이 늘어났죠. 아이들이 공부할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능 과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중요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훨씬 꼼꼼하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놓은 부분은 킬러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2단원 물질과 규칙성은 화학 킬러, 주기율표 나오는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이랑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우리 여자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역학 물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서문여고는 여고다 보니 이 역학 물리를 1학기, 2학기 나눠서 출제를 함으로써 난이도 조절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통합과학 1, 2로 나뉘면서 1은 1학기, 2는 2학기 이렇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예정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문여고는 어떠한 통합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00점 중에 서술형이 40점이에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동덕여고는 서술형이 25점입니다. 세화여고는 35점이에요. 서문여고는 40점. 서술형 부담이 굉장히 높죠. 평균은 78.8, 높은 편이에요. 즉 시험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작은 편이에요. 아이들이 평균 근처에 엄청 몰려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촘촘해요. 근데 이제 사실 서문여고는 좀 이 통합과학의 난이도 완급 조절이 안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중간이 진짜 어렵고 기말이 완전 쉬웠다가 중간이 완전 쉽고 기말이 완전 어려웠다가 어느 해에는 물리가 세화여고보다도 어렵고 어느 해에는 물리가 완전 쉽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예측을 어떤 일련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중간이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만점이 진짜 많고 1등급 컷이 98점이었어요. 98점은 어떤 점수냐면요. 객관식 다 맞아요. 서술형에서 하나 깎여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은 또 엄청 어려워가지고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만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연도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서 어떤 수준의 수업을 하시고 그 선생님이 예전에 출제하신 경향이 어땠는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사립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자주 바뀌시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간이 쉽고 기말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기말까지 잘 끌고 가는데 여자아이들의 또 단점이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중간이 막 어려워지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이 엄청 어렵고 기말이 쉬웠거든요. 그럼 중간에서 멘탈이 다 털려가지고 난 해도 안 돼 이러면서 기말 때 막 놔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 내신 대비할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 멘탈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멘탈을 잘 잡고 중간에 망쳤더라도 어차피 등급은 합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말까지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또 멘탈 관리를 잘 하거든요.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저도 사실 빡센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 촘촘한 이 점수에서 나오는 압박이라든지 또 옆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압박감들을 견뎌내는 멘탈 관리를 아이들한테 이제 잘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40% 들어가지만 여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수행평가는 거의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필고사에서 등급이 갈리게 됩니다. 그럼 지필고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객관식, 서술형 나눠서 한번 볼게요. 객관식은 일단 100% 기억, 니은, 디귿 중 모두 고르시오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 오지선다 1, 2, 3, 4, 5만 풀었던 친구들은 이 유형에 익숙해져야 서문여고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괜찮은 점은 기억, 니은, 디귿 이 보기가 80% 정도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기출이 돼요. 즉 어렵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한 80% 정도의 문제 보기는 중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아까 평균이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나머지 20%는 학교 프린트, 수업 필기, 수업 시간 갑자기 띄워주는 PPT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대비를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10% 안에 드냐. 저희는 이제 매년 프린트를 계속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서문여고 프린트가 다 있어요. 이게 왼쪽이 실제 작년에 쓰였던 서문여고 생명 프린트거든요. 그럼 요걸 가지고 개념 노트를 똑같이 만들어요. 이제 노란색으로 밑줄 쳐진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서문여고에만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도 여기 넣어서 너네는 요거까지 알아야 돼. 그래프도 같이 그려보면서 개념을 한 달 동안 다질 겁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에 귀퉁이에 필기해 주시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또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다 필기를 해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은 그걸 보고 적어주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교사용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걸 제공을 해서 이제 서문여고 필기랑 중복되는 부분을 밑줄을 쳐가며 별표를 쳐가면서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띄워주시는 PPT,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선생님이 관심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해서 가져오시는 건데,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준비를 해야 100점, 1등급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술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 기출 가져왔어요. 문제가 하나, 둘, 셋, 4개 출제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시를 하기로는 4문제 40점. 4문제 40점이면 한 문제당 10점이죠. 근데 4문제 같아 보이시지 않지 않아요? 그쵸? 4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쪼개보면 전체 16개 문제예요. 16개 문제가 40점입니다. 그러면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16문제, 총 36문제를 40분에 풀고 마킹 답안지 작성까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촉박하지 않아요. 대비가 잘 된 친구라면.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서술하라는 것보다는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요. 여기 보면은 물의 양을 비교해서 부등호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부등호만 적으면. 또는 빈칸을 채우세요. 종류를 쓰세요. 단답형이에요, 다. 그래서 이 단답형을 아이들이 이런 유형에 잘 익숙해져서 훈련만 하면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런 거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대비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당연히 타임워크 되게 심해요. 근데 대비를 잘 하면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다. 근데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문제에 딸려있는 새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개념 모르면은 한 8점이 날라가, 10점 날라가. 그래서 개념을 또 명확하게 잘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요거를 대비를 어떻게 시키냐, 문제를 완전히 쪼개서 물어볼 수 있는 걸 다 테스트에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테스트인데 뭐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빈칸 채우거나 OX 문제로 확인을 하거나, 물리 같은 경우 아이들이 또 물리가 약하잖아요, 여자아이들이. 그러면 그래프 주고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다 물어보고, 계산할 수 있는 거, 서문여고는 계산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와요. 뭐분의 뭐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운동량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그런 계산할 수 있는 것들 다 물어봐요. 또 아까 이제 서문여고가 좋아하는 것 중에 부등호로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부등호로 비교해라. 이런 것들을 사실 시중 문제 집에서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문여고는 특히나 서술형 배점이 높고 이런 단답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 내 40분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마지막, 요거는 아까 나왔던 PPT랑 똑같은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문여고는 물리가 조금 힘들어요.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여자친구들 물리가 어려운데 물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매년 어렵게 기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서문여고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물리 프린트인데요. 딱 봐도 길어 보이죠? 이게 이제 작년 물리 프린트고 이제 아이들이 풀어온 거 그대로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몇 번까지 있냐면 20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30분 안에 푸는 게 모의고사 문제인데 막 20번 문제를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풀이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풀이를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 물리 시험이 쉽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안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의 부담이 좀 커요. 실제로 출제가 되느냐? 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물리학 모의고사 기출이고 얘는 세화여고 기출인데요. 세화여고도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물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거의 변형을 하지 않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것만 빼고 오지선다만 빼고 그대로 출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서문여고는 이거를 똑같이 내는데 서술형으로 냅니다. 21년 기출이에요. 8점. 이거 모르면 4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8점이 날아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거. 왜냐면 이 프린트로 내주시기 때문에 시험에도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재작년 물리 문제는 쉬웠어요. 그렇다고 올해가 쉬울 거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요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여자애들 중에 꼼꼼해갖고 A부터 Z까지 막 다 하려고 막 마더텅, 자이스토리, 고3 문제까지 풀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거는 안 나와, 요거는 나올만해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교재를 제작을 해서 수업을 해요. 이게 이제 교재예요. 개념 있고요. 기초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까지 순차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 막 2학년 물리학까지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개념부터 모의고사 문제까지 어렵게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10% 안에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개념 정리를 하고 한 달간은 이제 실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타임셋 실전 모의고사 실제로 40분 주고 객관식 20문제, 서답형 16문제에서 20문제, 한 40문제 가량을 풀고 OMR 마킹,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까지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들이 집중해가지고 시간을 못 보고 계속 뒤에 답안지를 못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나중에 실전에는 좀 더 잘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1학기 중간고사는 또 엄청 긴장이 되니까 막 손 달달달달 떨면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거고요. 저희 수업 시간이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인데 끝나고 계속 질문 받을 거예요. 언제든지 남아서 질문할 수 있도록 줌으로도 질문하고요. 저도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온라인으로도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기인데 이게 왜 가져왔냐면 10시 반이에요. 얘는 늦게까지 질문 받아주시느라 맨날 3시까지 질문하는 남고 아이입니다. 축구하느라 이제 시험지를 늦게 보냈다고 하는 거고 쌤이 알려주신 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조금 불만이었던 게 학원에 가야지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좀 답답했어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궁금해서 못 넘어가는데 그런 게 좀 답답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안정적으로 10% 안에 1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관 여기가 아니라 저기 레미안 포스티지 중심상가의 프라임관에서 개강을 하고요. 3월 10일 월요일 그리고 11일 화요일 이렇게 두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유명한 영어학원, 유명한 수학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원래는 월요일 하나만 열려고 했던 거를 월화 두 타임 열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